이번에 좀 재밌었던 게 메타가 EU에서 벌금 받은 거죠. GDPR이니까. 네, GDPR이면 네. 유럽이죠. 네. 메타가 벌금을 받았어요? 이번에? 메타가 벌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추징했어요? 1,300억 정도? 1,300억? 네. 꽤 많네요. 100밀리언 달러니까. 왜 받은 거예요? 1,300억이면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아니, 저기요. 뭐 사건에 따라서 그래도 1,300억인데. 근데 이게 GDPR이잖아요. 네. 근데 GDPR 뭐 같이 좀 봤었는지 잘 기억 안 나긴 하는데 GDPR이 진짜 애매하긴 하거든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너를 처벌하고 싶으면 처벌할 거야. 처벌하고 싶은데 안 하고 벌금 안 때리면 안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맞출 수가 없는 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번 건은 좀 명확하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 건가요? 사건을 한번 요약해 주시죠. 네. 사건 자세히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한 것 같아요. 네? 메타가요? 메타가. 제정신이 아니군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메타가 원래 발표를 했었나 봐요. 2019년에. 그래서 그거 아일랜드 쪽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벌금까지 부과가 된 사건인 것 같고. 그럼 유럽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 세계 다? 이게 페이스북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인스타그램 쪽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인스타그램? 네. 와. 그래서 그게 평문 이제 저장이라니. 평문 저장이 충격이네. 됐었고 실제로 만약에 악의적으로 뭐 내부에서 접근하려면 접근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저도 이게 자세한 내용까지 안 나오는데 사실 이게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 뭐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이게 뭐 유저 DB 테이블에 해싱 안 하고 그냥 평분 넣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중간에 뭐 오딘 로그나 이런 걸 붙이면서 예를 들어 뭐 요청 들어오는 걸 우리가 다 로깅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거에 로그인이 어느 순간 들어가 있는 거. 저는 사실 그런 일이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아니면 데이터 쌓기 위해서 어딘가 했을 때 네, 사실 그것도 그냥 평문 저장되는 거고 그죠. 가기 전에 하는 거니까. 예전에 트위터도 로그에 평문 네, 남아서 그쵸. 한번 문제 됐죠. 그때는 기사에도 로그에 남았다고 네. 했었는데 아마 그런 일로 하지 않았을까? 뭐 사실 메타도 규모가 있는데 그냥 진짜 사용자 DB에 그럴 일은 절대 그러면 사실 1,400억도 아닐 거예요. 아마 사용자 DB는 이제 그쪽 전문가분들이 설계를 하겠죠. 아마 개발자가 직접 못하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물론 이게 좀 과거 일이긴 해서 뭐 어떤 상태였는지 모르겠긴 한데 근데 아무튼 요거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요게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 뭐 DPC라는 데서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EU잖아요. 재밌지 않나요? 왜? 이게 영국은 EU를 탈퇴했잖아요. 네. 근데 아일랜드는 EU예요. 아. 영국이랑 아일랜드랑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인 거겠죠? 그 영국 밑에 4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일랜드. 그렇죠. 스코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네. 노선 아일랜드라고 해가지고 네. 그게 EU를 탈퇴한 거고 네. 영국이. 근데 아일랜드는 노선 아일랜드 아래쪽에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긴 EU야. 아일랜드만 왜요? 왜? 저는 그냥 저 그거까지 법이 모르겠어. 그런 건가? 지자체 같은 나라가 건가? 다른 거겠죠. 지자체가 나라가 다른 다르다. 거. 나라는 영국이잖아요. 근데 아일랜드는 아닌 것 같아요. 4개 국가가 다 따로 나간다고 그거는 들었거든요. 걔네 종주국이라고 종주국이라서 우대해 주는 거고. 우대에다. 나라는 영국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선 아일랜드는 영국인데 네. 아일랜드는 영국이 아닌 거죠. 아일랜드 국가예요? 그러면은 아. 아일랜드가 하나였다가 영국에 들어갈 때 노스 아일랜드는 영국에 포함돼서 들어가고 아래쪽 아일랜드는 그냥 우리는 독일 배경까지는 잘 뭐 이런 모르겠습니다. 식이었나? 네, 근데 아무튼 지도 잠깐 같이 보시면 네네. 이렇게 아일랜드 여기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이게 영국일 것 같은데 네. 아니었구나. 여긴 EU라는 거죠. 아. 되게 재밌는 포인트 아닌가요? 제가 아까 아일랜드 쪽에서 조사해서 벌금 때렸다고 하길래 네. 요게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아무튼 좀 그런 게 있고요. 다르군요. 근데 신기하다. 저는 요거 얘기를 하고 싶은 것보다는 사실 요거를 빌미로 이제 다시 또 원패스워드를 좀 팔아보고 싶은데 물론 요즘에 세상이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약간 요게 어떤 컨텍스트가 있냐면은 평문으로 비밀번호가 저장했다는 거잖아요. 저장했거나 아니면 어쨌건 남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해킹이 이루어지는 어떤 초보적인 방법 자체가 애시당초에 이 비밀번호를 탈취해서 다른 데서 똑같이 시도해보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줄줄이 털리는 문제가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아마 오랫동안 인터넷 써보신 분들은 많이 그런 패턴 사용할 텐데 대부분 웹사이트에 같은 비밀번호를 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털리면은 내가 뭐
메타에 털렸어. 근데 네이버에서 똑같이 로그인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네이버는 또 털리기 힘든 게 네이버는 또 비밀번호 제한이 좀 빡세서 네. 열렸잖아. 다를 수밖에 없어. 이상한 쪽으로 빡세잖아요. 대부분은 네이버에 나머지를 맞추죠. 네. 12장으로 맞추자.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긴 네. 한데 어쨌건 약간 좀 이게 좀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주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런 큰 사이트조차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트위터도 그랬고 메타도 그렇고 그러면 내 비밀번호 사실 말 그대로 공공재일 그렇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냥 어쨌건 요건 털리면은 딴 데 다 털리는 거다. 그래서 이게 좀 처음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모든 사이트에 다른 비밀번호 쓰라고? 처음 들어보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기보다 원패스워드를 모르면 그럴 수 있지.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거 어떻게 그렇게 관리하냐고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약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는 게 낙교님은 똑같은 비밀번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진 않죠. 저도 그렇죠. 지금 레거시가 쭉 쌓여 있고 그리고 약간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워낙 너무 많은 사이트에 가입되어서 네. 원패스워드도 관리가 안 돼요 이제. 맞아. 어디 가입했는지도 맞아. 모르겠어. 그리고 이게 가능성상 메타를 털어서 내 구글을 털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둘 다 잘하니까. 어디 처음 제일 약한 보는 거. 쇼핑몰이나 맞아, 이런 맞아. 거를 털어서 내 구글을 털겠죠. 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저는 같은 것들이 사실 그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이 사이트를 다시는 안 올 것 같지만 회원을 가입하면 3,000원짜리 쿠폰을 준다고? 아 그렇죠. 아 이거는 합리적인 판단. 맞아. 이럴 때 약간 맞아. 할 때 그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공유돼서 그것도 공유돼도 뭐 상관없고 근데 하지만 저는 털리면 안 되는 건 다 다르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약간 보안 쪽에서 기본 원칙으로 좀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 같긴 그쵸. 한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너무 보편적인 문화잖아요. 인터넷을 쓰는 게. 근데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직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리스크가 여전히 굉장히 크지 않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이 얘기를 또 한번 하고 싶었고 근데 뭐 프로그래머 분들은 뭐 웬간하면 다 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약간 않은 그런 것 때 같습니다. 있어요. 이 사이트는 비밀번호를 평문 저장할 것 같은데 그렇죠. 표본을 조절할 것 그런 같아요. 사이트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보다 뭐 있죠. 약간 디자인이 10년 20년 된 것 같고 약간 제로보드에서 배운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이제 사이트 보면은 이건 약간 삘이 오는 사이트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뭐 평문이 아니라 얼마 전에 다 다른 이제 비밀번호로. 사이트마다 비밀번호 다르게 하는 거 얘기하셔서 그 비밀번호를 뭐 주기적으로 교체하라는 이런 룰도 얼마 전에 이제 좀 권고 대상에서 빠졌잖아요. 네. 그걸 네. 어디서 얘기했더라? 어디 리스트요. 네, 리스트에서. 리스트에서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공학적인 부분들이 그 악용된다는 걸 아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내가 그걸 계속 기억할 수 없으니까 결국 어디다 적어놓다거나 똑같아지거나 뭐 이렇게 가면 그게 취약점이 돼버리니까 그쵸. 그냥 충분히 안전한 암호면 계속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 것 같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뚫리지 않은 암호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너 2달이나 안 뚫렸네? 바꿔.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안 바꿨으면 좋겠다. 네. 근데 우리 40서비스 자체도 이제 요 패스워드 엔트로피에서 출발한 제목이긴 네. 한데 EXCD에서 그쵸, 빌려와가지고 그쵸. 근데 약간 그런 관점에서 비밀번호를 다 다르게 쓰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일단 엄청나게 중요한 방어막이 된다. 하나가 털려도 이제 다른 걸 막아줄 수 있는. 그쵸. 물론 뭐 사회공학적이라거나 다른 컨텍스트에서 털리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그걸 좀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전 요즘에 고민 많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간편 비밀번호 같은 것들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라는 고민이 좀 들고 있긴 해요. 이거 다 똑같은 거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그죠, 그래요? 그죠. 간편 비밀번호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저장이 안 되니까 패스워드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6자리 뱅킹에서 네. 뭐 물어보는 그런 6자리 있잖아요. 그 핀 코드로 저장하면 되잖아요. 비밀번호는. 근데 이제 입력이 연동이 자동으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건 보고 입력한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네. 그것도 다 이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렇게 못했거든요. 네. 저는 그것도 다 달라요. 매번. 와. 그래서 외우고 있는 게. 철저하시네요. 네. 근데 좀 저는 그 이번에 지난번인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사설 그 아이폰 업체 가서 배터리 교체하려고 하는데 네.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찝찝하긴 했어요. 왜냐면 다 비슷한 거 쓰고 있었어가지고 아.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렇게 되죠. 그때 좀 다 바꿔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폰 들게 하셨죠. 비밀번호는 어쩔 수 없잖아요. 폰을 열어야 원패스워드가 있는데. 그치. 뭐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자체를 이제 다른 비밀번호랑 같이 쓰면은 이게 어쨌건 이제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이것도 다 따로 써야 되나? 근데 얘기하신 것가 좋은 컨택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저는 그게 베스트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베스트죠. 그리고 CP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제일 좋은 건 OTP 쓰는 거다. 아, 2단계 인증 쓰는 게 제일 맞습니다.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이트들이랑 중요한 사이트들은 OTP 쓰면 어쨌건 이중 인증이 필요한 거니까 웬간한 침해는 다 막을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되면 좋은 것 같은데 혹시 뭔가 최근 트렌드에서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 최근에 패스키 같은 거 네. 그런 거 좀 잘 못 따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패스키는 별론 것 같아요. 패스키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패스키는 많이 별로. 패스키가 정확히 뭐죠? 패스키는 이제 패스워드 리스를 하겠다가 이제 약간 컨셉이죠. 이제 약간 최초로 만든 의도가 뭔지 모르지만 이게 황창 홍보할 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ASDF, QWER을 쓰는 거죠. 1, 2, 3, 4, 5, 6, 7, 8, 9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 이거는 이제 교육의 문제.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것도 비슷한 건데 저는 암호도 자주 바꿀 수 있으면 자주 바꾸는 게 좋겠죠. 왜냐면 언젠간 유출될 수도 있으니까 자주 바꾸는 게 좋은데 자주 바꾸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어디 적어놓으니까 오히려 더 위험하네 이렇게 그쵸, 하고 그쵸. 다른 아이디어 내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지금 뭐 얘기하고 있었지 내가? 패스키, 패스키. 네, 그런 것처럼 아예 못하니까 그럼 패스워드가 아예 없으면 되잖아. 음. 그럼 유출될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한 게 이제 패스키 거고 뭐 가장 대표적인 사용 방법은 패스키로 로그인하면 QR이 뜨고 내가 폰으로 패스키가 돼 그 있으면 다음에 아이폰 폰으로 찍으면 페이스 인증. 사실 인증을 하면 바로 로그인 되죠. 예. 그런 거는 되게 좋고 제가 처음에 패스키를 알았을 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패스워드를 리스라는 거야? 근데 폰을 잊어버리면 계정을 잃어버리는 건가? 내가 넷플릭스를 못 봐?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원패스워드 쓸 때 제일 불편한 게 가끔 살다 보면 어디 딴 PC 가서 로그인해야 될 때가 있어. 어디 뭐 동사무소 사무실에서 내가 로그인할 때가 네이버 네.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A, B, 샵, 언더바, 대문자 H 이런 걸 적고 있는 거죠. 거기서 너무 힘들게. 그럴 때 힘든데 패스워드키는 그럴 때 너무 편하죠. 네. 아 그러네. 네. 되기만 그런 장점이 있군요. 근데 이게 문제가 몇 개 있는데 네. 저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패스워드 리스니까 이게 원팩터가 다시 돼요. 보통 이제 투팩터를 해놓잖아요. 근데 네. 패스워키를 한다는 거는 물론 패스워키를 하고 또 투팩터를 해도 되긴 하죠. 근데 좀 이상하죠. 이상하니까 다시 원팩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패스워드 리스를 했을 때 결국 기기가 등록이 되는데 그 기기에서 투팩터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별 의미가 네. 없어지는 그쵸, 거죠. 원래 그쵸. 보통 투팩터라고 우리가 보통 그것도 뭐 사실 투팩터라면 여러 개 멀티팩터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네.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 생각하는 게 ID 패스워드 다음에 추가로 뭐 하나 SMS 뭐 이런 그렇죠. 건데 그게 기기로 와버리니까 갑자기 약간 묘해지는 느낌이 좀 있고 이게 결국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대부분의 지금 플랫폼 iOS래 애플 MS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네 클라우드에 이걸 저장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폰으로 했는데 패스키를 했는데 폰이 내가 분실했어. 그럼 패스키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했지만 딴 데서도 되게 그 저장을 하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그 정보를 클라우드 저장한다. 하거나 이제 근데 그런 또 식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이랑 연동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인증을. 등록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저도 막 아직 깊게 리서치는 안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사용할 줄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너무 암묵적이에요. 그러네. 이게 왜냐면 우리는 알죠. 윈도우랑 이건 아이클라우드고 저건 MS인데 네. 어떻게 이게 절로 가? 이렇게 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근데 여기서 안 돼. 나는 약간 어떻게 똑같은 하는 거야? 뭐 하고 폰을 바꿨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게 너무 어렵고 막상 해봤을 때 로그인을 할 때 폰을 꺼내서 QR을 찍는 게 되게 귀찮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저는 패스키도 다 원패스워드에 들어가고 그쵸. 있다.
그럼 이게 뭔 상관인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지문 인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 자동 넣는 거랑 이 패스키가 크게 차이가 없긴 뭔 하죠. 상관이지? 그러게 원패스워드 패스키 저장이 되긴 하던데. 네, 그러고 돼요. 보니까. 돼요. 아. 그래서 저는 깃허브 해보시면 돼요. 깃허브에 네. 패스키. 저도 들어와. 처음에 할 때만 폰으로 테스트로 해봤고 그 다음부터는 다 원패스워드로 들어가고 있어서 물론 좀 편하긴 하죠. 그 코드가 이렇게 안 들어갈 때가 좀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럼 보통 내 계정이고 내 컴퓨터니까 편하니까 그냥 지문만 누르면 그냥 한 방에 로그인 딱 끝나버리니까 좀 편하긴 하죠. 그런 편함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평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패스키가 사용성이나 이런. 그럼 역시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다르게 쓰고 투팩터를 쓰는 걸로. 아직은 안전하게 일본어를 가려면 잘했습니다. 그렇게 네. 가라. 저도 이 방송에서 나균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디지털 시대의 필수품이다. 원패스워드. 원패스워드든 아모 뭐 iOS 아모 앱이든 네. MS도 뭐 있지 않을까요? 요즘 시대? MS 없나요? MS 있었나요? MS 우파 아니면 뭐 어떻게 앱은 있었는데. 최소한 뭐 크롬에 저장하시든 네. 이거는 브라우저 패스워드도 많이 안전해졌기 때문에 기본 컨셉이 내가 누가 날 잡아가서 비밀번호 대 했을 때 실제로 내가 몰라야 된다. 모르겠는데요. 좋은데요? 너 이거 비밀번호 뭐야? 불어라고 할 때 내가 진짜 몰라야 된다. 날 뭐 아무리 고문해도 얘 진짜 모르나 본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비밀번호 그런 거. 근데 저는 실제로 쓰기 전에 몰랐지만 지금이 훨씬 편하거든요. 물론 저도 좋아해서 그런 거 있지만 옛날에는 그 누구나 그 어떤 자기만의 그게 있을 거예요. 비밀번호를 만드는 규칙이나 내가 쓰는 비밀번호. 근데 이게 세상이 점점 빡빡해져가지고 이 사이트를 업데이트하고 돌아다니 보면 어디선가 안 돼. 맞아. 얘는 샵을 뭐 입력 못하게 한다거나 나는 샵을 쓰는데 그러면 변형이 무조건 생기거든요. 그쵸. 이걸 통일할 수가 없어요 절대. 네. 네. 그러면 더 헷갈리고 맞아. 맨날 나의 이메일 비밀번호 찾기 네. 가서 다시 복구해서 또 가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그냥 도구를 써서 거기다 저장해 놓고 그냥 입력했는데 여기는 샵 안 돼. 그럼 샵 빼고 여기 저장시켜 놓고 딴 데 가면 또 딴 거 하고 그냥 기억하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이트마다 다르게 뭐 3개월 2달마다 뭐 바꿔 뭐 이렇게 하면 또 바꿔야 되는데 그럼 하나 바꿀 때 돌면서 다 바꿀 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냥 다 다르게 그냥. 네. 쓰는 게 훨씬 편하다. 얘는 12자야? 그럼 12자로 생성해서 넣고 얘는 40자야? 그럼 40자 생성해서 넣고 맞아. 숫자만 돼? 넣고 그게 뭐 누구는 3개 조합 누구는 2개 조합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막 그럴 때도 있어요. 8자리밖에 안 된다고? 약간 그렇죠. 이거 없는 거 그건 아니야? 정말. 이거는 비밀번호가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약간 8자리는 진짜 그런 오래된 사이트들이 가끔씩 있긴 하죠. 그리고 약간 한국은 특수한 컨텍스트가 있긴 해요. 한국은 사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제로보드가 사실 보안 취약점 그 자체였거든요. 한국이란 나라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 많이 없긴 한데 제로보드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보안 계정 없이 관리하던 사이트가 많았어가지고 거기에 평문 저장된 케이스도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이슈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런 보안 그 비밀번호 관리 규칙들이 생긴 걸 수도 있어요. 한국적인 비밀번호 규칙들이. 그런 시대였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약간 저는 지금도 그 단어 조합이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그거 안 되는 사이트들이 좀 싫긴 해요. 한 100자 정도 해야지 이제 좀. 단어 조합을 막는 건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길이 때문에 안 되거나 그 단어 조합은 길이를 측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 된다 이제 그런 사이트들이 길이를 많더라고요. 측정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글자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아. 10단어 그냥 예, 그렇죠. 패스워드 생성할 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맞추는 게 좀 짜증날 때가 있더라고요. 10단어씩 한다고요? 저하고 빡세네. 저 최고로 하고 싶긴 한데 100자씩 안 들어가는 데는 많지 않나요? 100자는 안 될 것 100자 안 같은데. 될 것 같아요. 예, 한 50자 정도 저는 한 50자 정도는 리즈너블하다. 근데 어차피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복사해서 넣을 거야 상관없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왜 안 해주냐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거 동사무소 PC에서 한번 로그인 한번 해봐야. 맞아. 근데 맞아요. 이거 보고 불러. 아니. 애플, 바나나. 근데 단어는 괜찮아요. 단어는 할만해. 응. 단어는 10개 정도 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래서 단어를 선호하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특수기호랑 막 섞여 있으면 그게 힘들죠. 그게 좀 힘들죠. 네, 그건 진짜 힘들지. 하나 잘못 치면 눈 부릅뜨고 찾아야 돼. 그 단어도 그게 짜증 나요. 뭐 대시. 특수기도 짜증나지만 뭐지? 그
모바일에서 가상 키보드로 입력할 때 그쵸. 그거는 하고 또- 특수기호 누른 다음에 짝대기 하나 하고 다시 돌아와야 네. 돼. 왜 특수기호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그쵸. 돌아오고 또 다음 쓰고 또 갔다가 돌아간다. 물론 대소문자 섞여 있으면 너무 힘들. 네. 역시 비밀번호 얘기하면 또 한참 시간이 가버리네요.